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매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탄탄한 건강의 토대를 꾸준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의 자연스러운 면역력은 단순히 한 가지의 좋은 습관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심신의 균형이 모두 맞춰질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면역 방어력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장이 건강할 때 몸 전체의 면역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책 면역력을 높이는 장 해독법을 통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7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알아보려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습관들, 이번 기회에 다시 되새기며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으로 하루의 건강을 약속한다. 나는 젊을 때부터 매일같이 바쁘고 고된 업무를 거뜬히 견뎌내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심신의 건강과 젊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생활 방식에 있다. 그중 내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신야식 식사 건강법은 단순히 이론만 따져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손수 실천하면서 삶과 건강에 큰 도움을 받는 살아있는 철학이다. 지금부터 나의 하루 일과를 통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법을 알려주겠다. 하루가 쾌적하려면 아침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체조와 심호흡을 한다. 그 다음은 신선한 물을 천천히 마신다. 체조는 팔 다리를 사용하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젊었을 때 배웠던 가라테의 지르기를 300번 정도 한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함으로써 그날에 필요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땀을 흘릴 만큼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다. 몸이 따뜻해질 정도의 가벼운 동작이면 된다. 번거롭더라도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간단한 유연체조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심호흡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에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인다. 이때 배를 사용하는 복식호흡을 4에서 5회 하면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배변 활동이 촉진된다. 심호흡을 마치면 500에서 750ml 정도 되는 상온의 물을 천천히 마신다. 글로 설명하니 이 과정이 꽤 길어 보일 것이다. 아침에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라며 지레 포기할 생각은 말도록 한다. 실제로는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침에 그 정도의 짬을 내는 것에 인색하고서 건강을 탐내선 안 된다. 매일 아침 15분을 그날의 건강을 약속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자. 식전 과일로 효소를 섭취하고 과식을 막는다. 간단한 체조와 심호흡을 하고 좋은 물을 마셨으면 그 다음엔 제철 과일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 마신 물이 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물을 마신 후 20분 정도 지나서 과일을 먹는다. 나는 보통 물을 마신 뒤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과일을 먹는다. 바쁠 때는 이 정도까지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면 그렇게 귀찮은 일도 아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배가 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경우에나 해당한다.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과일을 계속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 결국 당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 살이 찐다.
아침 시간대를 포함해서 과일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소를 섭취할 수 있고 식전에 혈당치가 적당히 올라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다. 건강에는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는 과일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과일을 먹고 나서 아침을 먹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출근해도 된다. 만약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일 먹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서는 사람은 여유 있게 6시 30분 정도에 일어나면 신야식 아침 건강법 전체를 실천하고 출근 준비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전날 밤에 식사를 준비해두고 아침 6시쯤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도 할 수 있다. 저혈압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든 사람은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 대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신야식 식사 건강법과 커피 관장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체질이 개선되어 산뜻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쁜 생활을 지탱해 준 것은 신야식 식사 건강법이다.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면 병원으로 출근해 저녁 무렵까지 환자를 진료한다. 거주하고 있는 뉴욕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 잠시 머물 때도 고문을 맡고 있는 몇 곳의 병원에서 매일같이 환자를 돌본다. 이런 생활이 벌써 40년째다. 그래도 지금은 생활이 꽤 안정된 편이다. 옛날에는 하루에만도 60에서 70차례나 내시경 검사나 수술을 했다. 중년에도 그런 중노동에 가까운 경무를 매일같이 해냈다. 내가 이렇듯 거뜬히 경무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이 건강했기 때문이다. 내시경 검사의 경험을 통해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서는 내 몸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건강법을 시험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의 하나가 신야식 식사 건강법이다. 의사가 오히려 제 몸을 돌볼 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강법을 개발해 실천했다. 커피 관장도 그중 하나다. 그 밖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과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은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각각 500에서 750ml 정도 되는 좋은 물을 마신다. 이것을 다 더하면 1.5에서 2리터가 되므로 내가 생각하는 하루 물의 필요량을 모두 마시는 셈이다. 잠자기 전에는 위를 비워야 하므로 더운 여름에 가볍게 목을 적시는 정도 외에는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아침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고 30분쯤 지나서 신선한 과일을 먹는다. 요즘 보면 하루 3끼를 다 먹으면서 그 사이에 빵, 과자, 청량 음료 등의 간식을 먹는 사람이 많다. 식사 내용도 부실하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간식만 열심히 챙겨 먹다가는 당연히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그런 간식보다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몸에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휴게실에서 사과나 귤을 먹거나 가끔씩 건포도나 건자두 같은 말린 과일을 먹도록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식후에 먹는 과일이 아니라면 과일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크게 살찔 염려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기보다는 백설탕이 들어간 과자나 케이크를 찾는 습관부터 고치도록 한다. 잠깐 눈 붙이는 습관으로 심신의 피로를 푼다. 건강하려면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일하는 틈틈이 5에서 10분쯤 잠깐 눈을 붙이는 습관을 들인다. 꼭 잠이 푹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잠시 컴퓨터에서 물러나 눈을 감고 편히 쉬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만 해도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지친 세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피곤한 몸으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책상 앞을 지키는 것은 집중력 면에서 볼 때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잠시 눈 붙이는 것이 신경 쓰인다면 점심시간에 10분에서 15분쯤 낮잠을 자거나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쐰다. 이렇게 해서 일하는 틈틈이 몸과 마음이 쉬는 시간을 마련한다. 워낙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낮에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신이 긴장하고 있을 때가 많다. 쉬는 것에 소홀하면 피로가 쌓여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변을 봐도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늘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사람은 바쁜 일상에서도 나름대로 쉬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건강에는 소홀하면서 그저 일에만 근면성실하다고 꼭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다. 잘 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휴식의 요령을 한 수 배워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감사한다. 나는 퇴근 후 별일이 없으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 너무 늦지 않게 저녁을 먹는다. 식사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된장국 또는 채소 수프, 샐러드나 나물, 해조류, 생선 등 신야식 식사 건강법에 따라 주로 먹는다. 아침은 이보다 조금 간단하고 점심은 밖에서 먹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병원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거실에서 편히 쉬거나 방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한다. 가끔은 취미로 연주하는 플루트나 만도린, 하모니카를 연습하기도 한다. 요즘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잘 시간이 부족한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다.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날도 있다. 이런 습관은 건강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잘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잠자리에 들면 일단 그런 근심거리를 모두 잊고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이런 습관이 들면 잠잘 시간이 부족할 때도 푹 잠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을 이루는 60쪽이나 되는 세포와 수많은 미생물이 열심히 일하는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활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건강법이다. 자신에게 소리내서 감사의 말을 하고 천천히 여러 번 호흡을 하면 깊은 잠을 이룰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라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루 일과를 통해 장을 건강하게 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해 실천해야 할 7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1. 좋은 식사. 2. 좋은 물. 3. 규칙적인 배변. 4. 적당한 운동. 5. 바른 호흡. 6. 적당한 수면과 휴식. 7. 사랑과 감사, 웃음과 만족감. 이 7가지 키워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7가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질병이나 갖가지 불쾌 증상에 시달리거나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약해졌다고 느낀다면 이 7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건강법이나 식사요법을 시도해도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성공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어느 특정 방법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이상이 나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 지금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기까지 면역력을 높이는 장해독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 알아본 면역력을 강화하는 7가지 생활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은 식사, 좋은 물, 규칙적인 배변,
적당한 운동, 바른 호흡, 충분한 수면과 휴식,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가짐.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 쉽게 잊어버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의 면역력은 더욱 탄탄해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 내게 부족했던 습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건강에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신야식 식사법과 커피 관장 건강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고 실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올바른 건강 습관을 통해 더욱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